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 탁 들어가면 여기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왜? 우리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찾아내셔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자, 사업장 주소가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시험 문제 문구에서 이런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기로 했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 엔터, 그리고 밑에다가 남현동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종목에 보니 문구가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에는 전자제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제품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가 수원이 아니라 관악입니다. 그래서 F2번 누르고 관악 검색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6점을 총 맞으신 거예요. 2번 들어가면 우린 무조건 여기 2개 중에 하나, 이 2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에선 손익계산서를 줬으니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클릭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과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된 값 중에 틀린 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문제에서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고 준 거 일단 첫 번째 상품 매출 맞고, 그 다음 상품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1억 6천인데 여기는 1억 6천100만 원이죠. 근데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는 한번 클릭해서 이 안에 있는 이 구성 요소까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문제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1,100만 원 똑같고, 단기상품 매입액 1억 7천, 이것도 똑같고,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렸죠. 근데 이거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상품의 금액을 수정을 해주시면 손익계산서의 기말재고액이 반영이 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2,100만 원 엔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끄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가서 얘를 다시 이제 자 날짜를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갈게요. 자, 재무 손익계산서. 자, 들어가면 여기에 상품 매출 원가가 2,100만 원으로 이렇게 잘 바뀌었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가 324만 원.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고 선전비가 지금 없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추가로 F2번 누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엔터, 그리고 23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잘 했는지를 확인할 거면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인 단기 순이익과 문제에서 주어진 단기 순이익이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맞았다라고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니 3번 문제에서는 이제 메뉴를 나리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가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외상매출금인데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내일관광, 퓨처뷰티, 한국상사 중에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게 퓨처뷰티가 3,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죠. 그래서 33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 금액이 올바르게 수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차액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차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정 과목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급어음. 그래서 지급어음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한샘 크루즈 미래투어. 요거는 금액 한샘 크루즈 똑같고 미래투어도 똑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입력할 때는 빈칸 누르고 F2번 눌러서 여기에서 어디 보자. 추가해야 되는 게 넥스코.
엔터 누르고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익이 없어지면서 3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3번에 2번 보실게요. 우리가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여기에서 신용카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 우리 여기 카드 4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나온 대로 입력해 볼게요. 99601 그리고 희망카드 그 다음 매입카드 숫자 2번 누르고 오른쪽에 카드 번호 매입 자 1234 456 4568 그리고 6464 8431 엔터 그리고 문제에서 카드 종류 매입은 사업용 카드니까 3번 사업용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추가로 언급한 게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4번 문제 가면 우리가 바로 이제 일반 전표 켜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영업보수에서 구독한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하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도서 인쇄 비로 처리해라. 퍼펙트죠. 자, 그러면 구분에 일단 현금 나갔네. 대변에 현금 입력하고 금액은 15,000원. 차변에는 도서 인쇄비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코드 번호를 반드시 몇 번대? 800번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9월 12일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돈을 2개월 후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이제 가치를 플러스 해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차변에 건물, 자, 금액은 1,30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지금 외상 매입금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가 구매를 한 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엔터 치고 거래처를 반드시 여기에 넥스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번 문제 끝났습니다. 3번 갈게요. 3번도 이제 날짜 먼저 칠게요. 9월 21일 자 치고 어디 보자. 컴퓨터 11대를 구입을 하고 자 주의하실 거 이 컴퓨터 중 10대는 판매용이고 그리고 1대는 업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판매용으로 내가 샀을 때는 우리 회사의 상품이고 업무용으로 샀을 때는 비품이라고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정 과목을 상품, 비품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상품 즉 판매용으로 산 거는 외상으로 샀으니 외상 매입금일 거고 업무용으로 산 거는 현금 결제했으니 얘는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겠구나. 여기다가 거래처 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험지에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입력하시는 거죠. 자 어디 보자. 차변의 상품 그리고 몇 개 얼마짜리 샀지? 한 대가 자 이게 지금 골뱅이가 단가라는 뜻이죠. 한 개가 175만 원이니까 10대면 1750만 원. 그리고 우리 업무용은 비품이라고 쓰고 1175만 원 요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 먼저 삼촌컴퓨터 입력하고 금액은 1750만 원 입력하고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급여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여를 줄 때 이제 직원한테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한 거 또는 원천징수 한 거를 이제 낸 분개를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날짜 치고 9월 30일 치고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 보자 9월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럼 우리는 급여 지급한 거고 자 차변의 급여 그리고 보통 예금 지급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원천징수 그 공제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또는 이 사람들의 총 급여액. 자 여기서 총 급여액은 여기 급여계에 나오는 4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차변의 급여계에 자 400만 원 이 금액을 급여로 적어주시면 되고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제 합계 뭐 떼고 뭐 떼고 뭐 뗐는데 그 다 뗀 걸 합한 금액을 예수금에 33만 55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때 자, 차변에 급여 입력할 때는 우리는 800번대로 입력하신다. 자, 급여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이라고 입력하고 이 예수금 금액은 33만 550원. 금액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보통예금은 차익으로 입력이 되시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습니다. 11월 6일 일단 날짜 치고 들어갑니다. 11월 6일 6일 엔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직원용 유니폼을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니까 아직 돈 안 줬다 해서 대변의 외상이나 미지급금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돈 쓴 이유가 유니폼 사무 패션에서 제작을 위해서 돈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돈을 쓴 거면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은 어디 보자. 6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렇죠.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어디 보자. 자, 사모예요. 사모 있어요. 자, 사모예요. 아니면 카드사예요. 그렇죠. 신한카드로 적어주셔야 맞았다라고 채점이 되겠죠. 자, 12월 2일. 자, 12월 2일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증빙이 나오면 얘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일단은 왜냐면 시험에 이제 말 문제 거의 대부분의 그 힌트들을 주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문제 먼저 상품 팔았네, 대금 외상으로 했네. 그럼 이것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 팔았으면 일단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치고 금액도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차변에 외상 대금으로 하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문제 에코 상점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선 이 증빙을 다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2월 9일. 자, 12월 9일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문제 보면 이번에는 어디 보자. 매출 거래처의 지원을 위해서 경품을 구매를 했고 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 거래처는 우리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이번엔 접대비겠죠. 그럼 차변에 접대비 입력하고 813번 접대비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는 카드사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분개 문제 마지막 12월 27일. 자, 12월 27일은 지금 문제에서 희망은행으로부터 상환하기로 하고 300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예금 입금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돈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일 거고 자, 금액은 어디 보자.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고민을 하겠죠. 이 차입금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죠? 자,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단기죠, 단기. 지금 내년 12월 20일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대변에 쓰시고,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희망은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우리 5번에서도 이 일반전표 화면 끄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끄지 않고 이번에도 날짜 치고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죠.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9일 치고 일단 들어가서 문제 먼저 읽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서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상품 보통예금 샀다는 건가? 자, 이제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장미상사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매입금 32만 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예금에 이체가 된 이 32만 원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나간 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품 샀다고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상품을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수정을 해서 외상매입금을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고쳐볼게요. 차변에 F2번. 기존에 있는 거 F2번 누르고 외상매입금
매상 매입금 이렇게 엔터 치면 끝났나요? 거래처 정미상사 그대로 있네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11월 12일. 자, 11월 12일 치고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는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우리 영업부 판매 담당들한테 밥을 사준 거다. 근데 지금은 거래처 직원들 사준 접대비로 돼 있죠. F2번 누르고 복리후생 B에 800번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들어왔어요. 자, 6번 들어오면 우리는 화면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여기, 두 번째는 결산자료 입력의 날짜 1 엔터 12. 그래서 이 창 뜨면 우리는 그냥 이제 확인 눌러서 꺼주시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 창 지금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눈 다음 수동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그리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문제 풀면 어디 보자. 우리가 자동은 세 가지,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다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은 수동, 2번은 어디 보자, 수동, 그리고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일단 1, 2번을 수동으로 입력하기 위해 일반전표 입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여기서 이제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분계는 지금 1번 분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크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저번에 거의 뭐 하루 내내 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차변에 이자 수익 입력하시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3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밑에다 이제 또 2번 문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미사용한 거 15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빼주고 소모품 B. 자, 여기서 이제 팁은 이제 이해는 하셨으니까 좀 빨리 풀 수 있는 팁은 비용 처리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비용 쓰고 차변에 소모품. 만약에 자산 처리했다. 그럼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 차변에 소모품 B. 이거는 그냥 만약에 선생님 전 도저히 못해서 그렇게라도 외워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 다 하셨으면 굳이 그냥 문제 읽어보고 푸시면 돼요. 자, 답은 일단 차변에 소모품, 그리고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 소모품 B 입력할 때 주의하실 점 800번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확인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요놈들 찾아볼게요. 자, 건물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곳에다가 여러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어디 보자, 420만 원 42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차량 운반구에 1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3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재고액은 여기 위에 있는 상품의 재고액 칸에 360만 원 입력하고, 자, 반드시 이 3, 4번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를 눌러주시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서 여기 있던 곳에 다시 날짜를 쳐보면 이런 식의 결차, 결대라고 나와 있는 분계들이 반영이 됐죠. 이게 3번, 4번 분계가 여기로 반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고 반영하셨으면 3, 4번 다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에선 다시 메인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메인에서 이제 큰 덩어리로는 여기랑 여기 중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답에서 주어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셀프로 채점할 때 답에서 주어진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 문제 키워드 볼게요. 날짜가 하루만 줬어요. 몇 월 며칠? 현재. 그리고 계정 과목을 이렇게 하나를 줬네요. 자, 그럼 모르겠으면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니까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보고 갈게요. 자, 외상매출금 5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거래처가 나왔죠? 그럼 얘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상반기, 그리고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이거는 이제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으라는 뜻인 것 같고,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 더블 클릭해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날짜를 쳐볼게요. 자, 잔액이니까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치고 보통예금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차변, 대변, 잔액 금액 중에 여러분들은 잔액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죠? 잔액이라는 게 그 날짜까지의 이제 누적된 금액인 거니까 날짜가 요 날짜에 4,900 적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4,900 651 000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있는 거 먼저 찾아볼게요. 밑에 3번 문제. 우리 상반기는 여기 어디 보자. 상반기는 1월부터 그리고 6월까지니까 이렇게 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월의 말일자가 30일인가 31일인가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날짜 달력을 보면 조금 더 아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뭘로 검색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소모품이나 소모품 B 중에 하나일 건데 자산으로 처리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소모품, 그러니까 뭘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소모품. 자, 이렇게 입력하고 지금 여기서 건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건수를 못 보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야 건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변에 하나, 그리고 2번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렇게 셋, 넷, 차변 4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장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이 장부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를 이제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소모품.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계정별 원장은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간 친 곳에 이런 식으로 건별이 다 보이죠. 그래서 그 월이 하루, 한 달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달, 예를 들어 1년치를 다 건수를 찾으래요. 물론 그런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걸 알려주면 건수를 한 번에 보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계정별 원장에서 보셔도 된다. 그래서 답은 4건. 그래서 4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5월 말 자, 5월 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를 보니 충남상해네요. 그러면 충남상해 적어놓고 금액도 같이 5,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자, 다음에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실제로 시험 보실 때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여기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965만 1,000원. 그 다음 거래처명은 충남상해, 금액은 5,500만 원, 그리고 건수 4건 13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기 문제가 끝났습니다.